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부모를 선택하는 일, 국적을 선택하는 일. 우리는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거의 선택할 수 없다. 죽는 날을 선택하는 것도 그러하다.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도 있을 수 있고 이민을 떠나 귀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애초에 태어난 국적은 어찌할 수가 없다. 누군가는 부유한 나라의 국적을 갖고 태어나 세계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고 누군가는 가난한 나라의 일원으로 태어나 지구촌 곳곳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한다. 작은 고무보트 한 척에 생사를 걸고 유럽으로 건너와 국어행각을 벌이는 난민을 볼 때는 대상이 없는 분노가 올라온 나머지 무력감마저 든다. 누구나 이런 삶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기에 피부색도 부모도 국적도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존재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어 목숨을 건 선택을 한 모습에는 경외심까지 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내가 가진 몇 푼으로 도와주는 일밖에 없다는 생각에 힘이 빠진다. 내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 나에겐 아프리카 친구와 필리핀 친구들 몇 명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단골 슈퍼마켓 앞에서 구걸하던 나이지리아 출신의 학사까지 마친 거린이다. 구걸할 땐 하더라도 비굴한 티를 내지 않는 그에게 어느 날 말을 걸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하는지 물었더니 나이지리아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넓은 세상을 찾아 여기까지 왔어요. 신께 감사한 일이지요. 여비를 더 모으면 스웨덴처럼 시급을 높게 주는 곳으로 떠나려고 해요. 그가 희망찬 어조로 말했다. 돈을 벌면 고향에 보낼 거예요. 먼 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희생된 동료도 있는데 나는 행운하지요.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는 그를 보고 숙연해졌던 기억이 난다. 또 다른 한 명은 필리핀이 고향인데 8곳의 위생관리를 맡은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 그는 영문학사 출신으로 쌍둥이 딸과 아들 하나, 이렇게 세 남매를 키우는 가장이었다. 그런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나를 반겨주었다. 내가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니 대답은 간단했다. 내가 이래서 가족이 행복하니까 더 바랄 게 없어요. 이탈리아에 사는 삶이 어떤지 물으니 철학자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에 신경 쓰며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골라서 최선을 다해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저녁 늦게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이 삶이 소중해요. 나이지리아 친구와 필리핀 친구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큰 교훈을 주었다. 애초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것. 가장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가장 비범한 진리였다. 장폴 샤르트르가 말하지 않았는가. 인생은 B, 벌스와 D, 데스 사이의 C, 초이스이다. 그래,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걸 붙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심사숙고해 선택하여 그 택한 일에 후회하지 말자. 나의 행복을 스스로 지켜나가자. 구체적으로 꿈을 꾸는 건 즐겁게 사는데 자양분이 된다. 청년기에는 이기적인 꿈, 노년기에는 이타적인 꿈. 나에겐 언제나 꿈이 있었다. 이렇게 쓰고 보니 마틴 루터 킹의 명언 I have a dream이 떠오른다. 어린 시절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 내 이름을 내건 브랜드는 없지만 패션계에서 두루 일해보았으니 이만하면 얼추 꿈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나에게도 어린 시절엔 또 다른 꿈이 있었다.
간호사가 되거나 훌륭한 자선사업가가 되어 아픈 사람과 여러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싶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은 이기적인 꿈이었다. 못생겼다는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싶은 욕구에서 생긴 꿈이었다. 간호사나 자선사업가가 되는 꿈은 이타적인 꿈이었다. 어릴 적 주변에서 흔하게 봐왔던 어려운 이들을 접하며 생긴 꿈이었다. 패션계에서 일하다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던 중 1995년 6월에 나의 일터였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하루아침에 내가 나가던 직장이 없어졌다. 하늘로 떠난 이들 중엔 나와 함께 일하던 동료와 동창도 있었다. 살아난 안도감,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 하지만 단순한 슬픔만은 아니었다. 왜 이렇게 엉터리로 건물을 지었냐고 그 건물을 지은 당사자가 내 앞에 있다면 당장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다. 그때 화려한 분야의 일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대쪽 일도 해보자고 생각했다. 그 후 큰아들이 큰 수술을 받았고 수술실 앞에서 신께 무릎 꿇고 했던 약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나의 50대, 60대를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를 하며 보냈다. 호스피스 자격증도 따두었다. 주변인들이 떠날 때 쓰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 봉사지 사실 봉사가 아니라 취미였다. 봉사는 남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 아닌가. 그런데 나는 엄청난 노력을 들였다기보다는 내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순전히 내가 좋아서 보육기관을 찾았다. 그러니 봉사보다 취미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갈 때 즐겁고 가서 즐겁고 돌아올 때 즐거우니 이런 멋진 취미가 또 어디 있을까? 25년 가까이 베풀며 살고자 노력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 나는 참 철딱선이 없는 어른이었다는 것.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어린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직접 목격하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더 선명해졌다. 경제적으로 매우 넉넉하다면 자선재단을 만들어 버려진 아이들을 보살피고 싶은데 꼬맹이들의 간식과 장난감 정도만 챙겨줄 여유밖에 없으니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보육원에서 나가야 하는 새내기 청년들에게 어깨를 내주고 기대라고 하고 싶은데 몇 명에게만 그런 역할을 해줄 뿐이니 나는 여전히 미약하다. 옛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꿈을 키우고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금 나의 꿈이다. 한때 아름다운 옷을 만들었다면 이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시인 랠프 윌도 에머스는 그의 시 무엇이 성공인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